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오늘은 종중재산 매매할 때 이것 조심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중재산의 경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종중재산의 경우에는 필히 챙겨야 할 것이 있고 이것을 챙기지 못했다가는 매매대금을 다 치르고 이전 등기까지 했다가도 소유권을 빼앗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재산 중에서 주요 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다면 종중재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치렀더라도 그 매매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종중원들이 나서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이유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총회는 매매 이전에 결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이후에 매매 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역시 유효합니다. 이 경우 종중총회의 결의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비록 종중총회에서 결의를 했더라도 종중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역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로 되고 따라서 그 결의를 근거로 매매를 한 경우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로 되느냐? 제가 얼마 전 이에 관하여 동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총회는 항상 종중사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중총회가 제대로 효력을 가지려면 우선 모든 종중원들에게 소집 통보를 하여야 하고 그러려면 종중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종중원의 소재 파악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종중총회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종중원이라고 하면 만 19세가 된 여자 종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출가한 여자는 친정집 종중에 관심이 없지만 그들도 종중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종중총회가 유효하려면 모든 종원에게 소집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종원이라도 꼭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총회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는데 정관에 정기총회의 일시와 장소가 미리 못 박아 놓은 경우 예컨대 매년 10월 세 번째 일요일 10시 종중회관 이라고 정해놓은 경우에는 별도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중이 제대로 된 창립총회를 하지 않았거나 창립총회를 제대로 했더라도 장기간 종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해서 그 종중 대표자도 없고 종중원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또다시 창립총회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연고항존자, 그 학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연고항존자가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흔히 연고항존자를 따질 때에 출가한 지 오래된 여자 종원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종중 총의 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총의 결의는 무효가 되고, 이와 같은 무효인 총의 결의에서 종중 재산 매매에 동의 내지는 추인을 했더라도 그 매매 역시 무효가 됩니다. 제가 실제로 다루었던 사건 중에는 종중 소유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서 종중 총의 결의까지 받았는데, 후에 그 종중 총회를 소집한 연고 항존자보다 나이가 많은 출가한 여자 종원 항존자가 생존한 것이 밝혀져서 결국 그 종중 총회가 무효가 됐고, 매수인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그 임야를 개발했는데, 그 후 과반수 이상의 종중원들이 매매를 추인하는데 반대하는 바람에 부동산을 고스란히 되돌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중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같이 종중총회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꼼꼼히 따지지 아니하면 후에 매매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 입장에서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중재산은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종중원들 개인 명의로 명의 신탁된 경우도 있습니다.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명의자인 종중원 개인과 매매를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매수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명의 신탁된 사실, 즉 실질적인 소유자는 종중인데 다만 등기 명의만 개인 명의로 된 사실, 그 사실을 모르고 매매를 하였을 때는 물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만, 명의 신탁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부동산 실명법의 법조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종중재산의 그 명의 수탁자, 그러니까 명의 신탁을 받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말하죠. 그 명의 수탁자가 종중부동산을 이미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명의 수탁자가 종중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돈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종중에 대한 배신 행위에 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 적극 가담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격려된 그 등기가 역시 원인무효로 말소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적극 가담이라고 함은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표적인 경우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등기 명의자는 실질 소유자가 아니고 실질 소유자는 종중입니다. 이 등기 명의자는 종중 몰래 매도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사람은 해당 부동산이 종중 소유이지만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수인이 등기 명의자에게 찾아가서 매도하라고 매매를 종용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를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